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덜 하루 전날입니다. 그죠? 먼저 새해에는 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희망차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일단 온천 4구역 분양 최고가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청약 희망이 사라져 대기자가 분노하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이 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우울한 이야기, 참 명절 앞두고 우리가 좀 희망차고 밝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현상으로는 그렇진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500명을 넘었었고 지금 또 이 기사를 보면 일자리가 10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용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1월 취업자 IF 후 최대 감소했다는 겁니다.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타격을 받았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역량, 음식점 등 서비스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 뉴스로는 여가 스포츠 못하는 일상, 작년 부산 서비스업 휘청을 했답니다. 생산 전년비 4% 줄어 전국의 배가 늘었다는 거고 2010년 이후 연 기준 첫 감소세를 띄었다는 겁니다. 대면업종 숙박음식 20% 급감했고 부동산, 금융, 보험법은 증가했답니다. 지난해 부산지역 서비스업 생산이 관련 통계가 시작돼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금 역수로 감소했죠. 그죠? 부산시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이 마이너스 4.1% 2020년에 그죠? 떨어졌다고 합니다. 참 좋은 뉴스로 가득해야 할 설명제를 앞두고 있는 오늘 우울한 뉴스가 판을 쳐서 상당히 기분 우울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천 4구역 분양 최고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고분양가 주택도시보전공사가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전면 개정하면서 시세의 80에서 90%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하자 일명 청약바라기였던 무주택자들의 분노가 커졌다는 겁니다. 반면 시세에 맞춘 분양가로 인해 재개발 정비 사업장이 활기를 띠면서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게 양면이 있는 거죠. 모든 정책에 양면이 있는데 갑자기 그죠 이게 분양가를 시세에 90% 80에서 90% 수준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제가 이 왜 올렸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공공분양을 하잖아요. 공공분양을 위주로 하잖아요. 이 분양을 하려고 보니까 서울 지역에 그죠 서울 지역에 공공분양을 하려니까 시세가 안 맞는 거라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분양가를 올려야만 공공분양 일어나겠다 그죠. 주민들 설득할 수 있겠다 싶어 갖고 지금 이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 분양을 기다리던 무주택자들에게는 사실 낙담이 크죠. 그죠. 반면 이렇게 이제 분양가 올라가면은 재개발 사업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부산은 이렇게 안 해도 지금 충분한데 지금 서울 때문에 서울 지역에 그저 분양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단한 지금 정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저 분양가만 올려놓으면은 자기들이 그저 분양가를 극구 반대했죠. 오른다고 그저 반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니까 사실 분양가를 안 올려주고는 설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기다렸던 무주택자들은 지방의 무주택자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세를 따라간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견인하면서 해운대구 등 인기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다시 한번 뛸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분양가가 안 그래도 어차피 우리 집 부산은 분양가 높여도 어차피 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피가 있잖아요. 피만 낮아질 뿐이지 근데
무주택자들은 손해죠. 그죠? 하지만 유주택자들은 분양을 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별 상관없죠. 그죠? 유주택자들은. 그러니까 이 정책이 무주택자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그죠? 이렇게 집값 올려놓고 갑자기 또 분양가를 올린다니까 결국은 이제 집값을 못 잡겠다고 항복한 거죠. 그죠? 부산에서 새로운 분양가,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사실상 처음 적용될 것은 동래구 온천 4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장이다. 그죠? 온천 4구역이 지금 분양 앞두고 있잖아요. 결국엔 기다린 거죠. 이때까지 이런 정책이 나올 거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부산은 물론 미수도권 지역 분양 시장의 최대로 꼽히는 이것은 최상위 브랜드를 자임하는 삼성물산 레미안 브랜드를 단독으로 내걸고 시공하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양 성적을 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총 4043세대 중 2331세대를 일괄에 분양하는 이 사업장의 분양 공고는 지난달 말이나 늦어도 이달 중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 무소식이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말은 돼야 분양 공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정비조합과 HUG 간 분양가 산정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 협상도 분양가 심사제도 개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렇게 썩 위치가 좋은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데도 이래 지금 분양가를 고분양가로 내겠다는 거죠. 워낙 부산도 그죠. 이 분양 열기가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양 일정만큼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분양가한다. 그죠? 분양가. 당초 레미안 프레스티지 분양가가 지난해 분양한 연제구 레이 카운티와 비싸게 책정될 것을 전망했다. 레이 카운티 일반 분양가는 평당 1810만원으로 부산 지역 역대 최고가 수준이었다. 이곳의 84A 제곱미터 A타입의 분양가는 5억 4,200만 7억 1천만원 정도였다. 주로 6억원대 초반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정으로 레미안 프레스티지 3.3 분양가는 시세의 97% 수준인 3천만원가량에 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3천만원까지 안되겠죠. 여기 주위에 비해서. 다만 분양가의 9억원이 넘을 경우 중도금 대출 금지 등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제도 개정 이후 사실상 첫 사업장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2,4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당히 높아졌죠. 저도 그제 레미안 분양가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보다 이제 더 올라갔죠. 한 500만원 이상 더 올라갔죠. 2,400만원, 1,800만원, 2,400만원이니까 그 600만원이 더 뛰었네요. 600만원 그죠. 30평에 600만원, 368, 1억 8천만원이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구축이라도 사야 하나라는 이제 낙담하는 심정이죠.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시세보다 상당히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 시장의 로또 열풍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HUG는 이를 손보기로 했다. 갑자기 손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공공분양 위주로 한다 하니까 이게 이제 서울 지역 위주로 이제 우리가 정책이 나온단 말입니다. 부산도. 그러니까 서울 중심으로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에 분양을 하려니까 그 공공분양을 하려니까 가격이 안 올려주고는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간 분양으로 해버리면은 이 가격이 안 올려도 웬만하면 됐을 겁니다. 그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지금 혜택이 큰 거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하고자 했던 무주택자들은 분양가가 상승하는데 분노한다. 그죠? 무주택자들은 분양가에 대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13년 무주택자인 이모 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 전세살이를 전전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아파트를 샀어야 했다는 거죠. 무주택자에게 마지막 희망은 청약이었다. 이 희망마저 없어졌으니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든가 그렇지 않으면 뱅칭집 없이 살든지 결정해야 할 처지라고 분개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가격이 어차피 지금 P라는 게 지금 붙어 있다니까. 그죠? 분양하고 나면 P가 바로 붙는다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물론 무주택자는 손해보지만은 집값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부산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이래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공급을 빨리 하겠죠. 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재개발 단지가 다시 또 활성화를 띠겠죠. 또 다른 40대 무주택자는 아파트 구입 문제로 부부 싸움을 안 하는 날이 없다. 5년 전이라도 아파트를 하나 샀어야 했는데 어차피 아파트 가격은 떨어진다면서 혼자만의 주문이나 외우고 말에 미련하게 청약 점수나 계산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고개를 들었다. 결국 이 정부가 정책을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애초부터 그저 이렇게 규제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이유가 없었죠. 건설시장을 그냥 자유스럽게 민간 분양에서 계속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나눴으면 상관없는데 모든 것이 서울 위주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부산에는 그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지방에 그저 지금 부산 지역 분양 물량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2021년에는 25,000 세대가 있습니다. 그죠? 2018년에 전부 다 2만 세대 넘죠. 그죠? 2만 세대가 넘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2만 세대까지 분양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번에 이래 되면 더 올라가겠죠.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근데 기다리면 저는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당장은 분양가가 올라가겠지만 결국 공급이 넘쳐나면은 자연적으로 가격은 안정화를 다시 찾을 거로 보입니다. 피가 지금 아파트 피가 지금 뭐 4억씩 5억씩 붙어 있다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최소 3억 그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피가 1억이면은 뭐 이해를 하겠지만은 그죠?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또 고분양가를 해주니까 또 이제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심리가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함부로 잘못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책을 잘 써야 가격이 안정되고 서민들이 편해지는데 결국 이 정부는 4년 내내 규제한 집값 잡는다고 규제를 해놓고 결국에는 막판에 또 이렇게 헛발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 공공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까? 그죠? 공공이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책은 이제 추진했는데 이 호응이 안 되면은 민간 택지를 공공에서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분양가 돼야 자기들도 이득이 남고 분양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지금 정말 초보자들의 아무 그저 계획도 없이 무작정 그저 규제로 그것도 따라가는 규제 그저 풍선효과 그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막 분양가를 분양한다 해갖고 결국에는 분양가를 올리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단 말입니다. 이 정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분양가가 이제 이게 분양가가 오르면은 매매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집값은 오르고 전세가는 급등해 매매가와 간극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여기에 청약시장마저 흔들린다면 무주택자들은 평생집을 못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느낄 것이고 그러면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매수자가 몰리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에는 부산은 분양 물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양 물량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부산은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은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정책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계속 이렇게 헛발질을 하면은 결국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정책이 실패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설픈 정책을 잘못 쓰는 정권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절 편안히 보내시고 명절 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